그런데 어제 오늘 말들이 많았던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인계 문제였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한 다음에 이게 용산이 좀 꼭 무덤 같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반응도 한번 나왔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 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한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강당에서 한나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서류 파기 및 6월 4일 전 공무원 복귀 지시 등 빈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으며 이는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되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무덤뿐만 아니라 빈깡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실 직원들이 하염없이 기다려서 일도 제대로 못했다.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저는 현장에 못 가봤으니까 서영주 대변인 얼마나 용산 대통령실 과거 윤석열 정부 직원들이 싹 비우고 나갔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강유정 대변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자들에게 이게 인터넷 망부터 시작해서 프린터도 안 되고 사실상 필기도구도 없어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전임 관례가 어떻게 됐을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처음 집권한 것도 아니고요. 사기 정부입니다. 예. 민주정부 사기인데 집권해봤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그 보수 측 그 집권 하시는 분들에게도 청와대를 넘겨줘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만 네. 박근혜 청와대도 이러진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그래요? 거기 당시에 근무하던 청와대 후배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예. 최소 일반직 공무원들은 최소한은 남기고 예. 들어오는 분들의 인수인계를 하는 것들이 관례고 최소한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남겨놨다. 예. 근데 이번에 갔더니 최소한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게 감정적인 부분들과 또 일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을 못해요. 끝까지 지난 정부는 공사 구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예. 업무적으로는 할 일은 해야죠. 그래서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격앙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서영준 대변인의 취재에 따르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갈 때는 이제 청와대에서 청와대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지연 변호사님. 네. 업무할 수 있도록 치우고 오는 게 상식이고 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건 억측이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아니 이거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규정도 했다. 아니 컴퓨터 프린터기다 정상 작동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게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대통령실에는 총무비서관이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이라는 사람 자체는 정무직인데 예.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소속의 말하자면 늘공이에요. 이분들께서 물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시거든요.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데 가보시면 다 알겠습니다만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의자라든지 가구 이런 것들도 다 넘버링을 해서 이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그쪽에 확인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다 이야기한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저런 이야기를 할 상황인지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대행이라고는 합니다만 이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당직자일 뿐인데 네. 지금 저분이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비품과 관련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굉장히 좀 의문이 있다. 마치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지금 국정을 방해하는 세력인 것처럼 이런 이미지 프레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늘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싹 다 그만뒀다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정확히 지시를 했어요. 일단 다 복귀하라. 그래서 100명 중에 90명 정도가 다시 복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이 돌아간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규정대로 했다 이런 공방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인수인계 공방은 종종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박근혜 정부 캐비넷에서 이게 발견됐다고 했었습니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11일 안보실의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하였습니다. 저게 8년 전인데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에도 정부 문건, 문제가 됐던 문건을 고심 끝에 공개했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례가 있는 게요. 당시에도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정부가 끝나면 예. 모든 것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전부 다 옮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되고 막 어수선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저 문건을 치우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쪽 캐비넷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캐비넷이 쌓여 있었는데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저걸 또 이제 하나의 공세의 어떤 요건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정부도 아마 계속 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저 뭐냐면 모든 기록물들을 전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전부 다 옮기는 이 작업들을 전부 다 해서 사실 깨끗하게 다 치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전부 다 포맷해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한 군데 모아놓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혹여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서류가 있고 컴퓨터를 다시 살려서 뭔가 또 저런 방식으로 또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방지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잘못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어공들이죠. 이런 분들이 나가는 거는 뭐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늘공들까지도 전부 다 철수시켰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예. 왜냐 대통령실이라는 업무가 연속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기에 안보실도 있고 지하 벙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시에 4일 날 아침 6시 21분에 정확히 이제 인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늘공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어떤 이 상황들을 움직여내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바로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화장실 위치가 어딘지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때는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어딘지 위치도 몰라서 그냥 헤맸다고는 이야기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문제가 뭐냐면 정권 인수인계가 특히 교체가 돼버리면 예. 이게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가버리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의 말씀 중에 의중은 또 김대중 정부에서 잘 못 넘겨주고 노무현 정부에서 못 넘겨주고 뭐 이런 게 네, 항상 그때 그랬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 그때도 문제가 되는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같은 정부에 넘어갔는데도 그때도 또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고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 네, 이게 뭐 보니까 이제 인수인계를 딱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이 앉아서 정부에 앉아서 자 이런 것들 등등등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사실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실 전날 떠나버렸습니다. 예. 2일 날 사실은 청와대를 비워버렸죠. 대통령실 떠나버렸어요. 네네. 직원들 박수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일반 공무원들 전부 다 복귀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 동안은 대통령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딴 걸 떠나서 최소한 대통령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도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공백으로 해두면 이게 일을 연속성이 없죠. 네, 장윤 변호사님. 이게 같은 흐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남동 관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안전가옥에서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 퇴근하겠다.
뭐 이런 보관을 세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 계양에 자택이 있긴 합니다만 계양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이런 교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과 맞물리면서 국민들께 큰 좀 불편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거리적으로 상당히 좀 가까운 안가가 이제 종로 3청동에 있기 때문에 예. 그 거리를 생각해서 그렇지만 이제 경호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제3의 대안으로서 안가에서 당분간 숙식하면서 기거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방향으로 이 모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청와대가 정비되는 대로 청와대로 들어가는 그런 플랜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덤 같다 규정대로 인수인계 문제를 두고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습니다.